매일경제TV 주간 헤드라인입니다. 나흘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11명이나 확 늘어나자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잠잠해지나 싶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확진자를 늘려가며 증시도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 당국의 안일한 초기 대처와 은폐가 팔을 키웠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를 향한 9개월간의 대장정이 현지 시간 3일 아이오와주 당원 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인 막을 올립니다. 국내 진단키트 전문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벌써 2월에 접어들게 됐는데요. 2월 3일 월요일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정리해보겠습니다. 주간 브리핑, 오늘은 인사이트K의 배종선 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주말 사이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들이 또 많이 나온 것 같더라고요. 오늘 이제 매일경제신문에서 눈여겨볼 만한 주요 뉴스들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뉴스로 또 오늘 대부분의 내용을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이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이 한국 입국 금지, 좀 때늦은 조치가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또 한편 이 한국 정시의 외국 자금이 1.7조나 빠져나갔다. 장기화가 될 경우에는 기업 실적도 타격을 받는 소식도 담겨 있습니다. 이 중국은 첫 사망자까지 한 달간 은폐를 했었다. 그래서 중국 관료주의의 민낯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사상 최악의 글로벌 민폐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는 조금 다른 뉴스인데요. 미국 대선이 이제 본격화됩니다. 아이오와의 선택, 이 민주당인데 샌더스 돌풍이냐 아니면 바이든의 대세냐 막판 혼전 양상 소식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우한 폐렴을 잡아라 진단 키트가 이달 중으로 상용화된다는 소식까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 기사들 하나하나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역시나 오늘 일면부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기사 헤드라인부터 함께 보시죠. 네, 최근 14일 이내에 후베이성을 방문한 외국인들은 한국으로 이제 입국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오늘 4일 0시부터 이제 기준이 되는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국내 확진자도 이제 주말 동안 15명으로 늘어나게 됐는데요. 나흘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확진자가 11명이나 이제 확 늘어나자 정부가 외국인 입국 제한 카드를 꺼내들게 됐습니다. 오늘 4일 0시부터 이제 중국 후베이성을 14일 이내 방문하거나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한국 입국이 전면적으로 금지가 됩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원지인 중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전일 이제 정부가 각종 긴급 대책과 관련한 내용들을 내놨습니다. 전일 이제 정부가 내놓은 신종 코로나와 관련된 긴급 대책 내용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국민들이 계속 요구를 해왔었죠. 이게 불안감, 사실 공포감이 바이러스가 주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두려움을 이제 국민들이 갖게 되는 것인데 정부에서는 정세균 총리를 중심으로 해서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이창진 앵커가 이야기를 했는데 이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또는 체류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의 입국 금지가 오늘 날짜가 아니고 4일을 기준으로 해서 0시부터 입국이 제한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오늘도 포함이 될 텐데 우려가 되는데 과연 오늘을 굳이 포함하지 않은 이유는 뭘까라는 이유도 제기가 되고 있고요. 또 중국인 관광비자 발급을 중단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제 제주도 도민들이 계속해서 요청을 해왔던 것인데 무비자 입국 사청에 대해서도 사실 제주지사가 요청을 해서 정부가 받아들여서 일단 이 비자 사청 발급은 하지 않기로 했다고 그러고 중국을 방문한 집단시설 종사자도 업무에서 배제합니다. 그동안 계속 우려가 됐던 것이 중국을 방문하고 온 심지어는 승무원에 대해서도 승무원 자녀가 다니는 유치원, 어린이집 이것에 대해서 업무에서 좀 배제를 해달라. 또 아이들은 좀 등원 제한 조치를 취해달라. 이런 여러 가지 요구들이 있었는데 일단은 중국을 방문한 집단시설 종사자는 업무에서 배제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 이제 마스크 품절됐다, 손세정제, 사재기에 나섰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매점 매석 부분도 일단 단속을 하기로 했다는 정부의 결정입니다.
네, 주말 동안 이제 확진자가 좀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혹시나가 역시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렇죠. 국내 확진자 증가 현황은 지금 어떤가요? 지금 이제 뭐 확진자 수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네. 이 순간에도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앞서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에 체류했던 사람 입국의 금지 조치에 대해서 다른 국가보다도 너무 늦었다. 뒷북 조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15번째 확진자와 관련해서도 이 시와 그리고 정부와 이렇게 엇갈리는 또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 15번째 확진자가 중국 우한을 방문하고 난 다음에 지난달 이제 20일 입국을 했습니다. 근데 열흘이 지나서 바로 그저께죠. 2일날 확진자로 2일날 어제가 되겠네요. 2일날 이 확진자로 판명이 됐는데 이 부분을 두고서도 정부에서는 좀 더 빨리 이 조치를 취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정부의 조치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왜 빨리 확정됐을 때 이야기를 못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묻는 그런 총국이 빚어지게 됐습니다.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도 지금 65만 명 아침 일찍 확인을 해보니까 66만 명을 좀 돌파했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국민들이 계속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 이 확진자 수의 한두 명 전가, 두세 명 전가도 중요하겠지만 정부가 빨리 좀 투명하게 이 감염 경로나 이런 것들 밝혀내는 것도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일면에 실려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기사 저희가 만나봤습니다. 다음 기사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국내 증시를 포함한 아시아 증시, 한국 수출 그리고 전 세계 금융시장이 또 비상에 걸려 있습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4면의 기사입니다. 한국 증시 외국인의 자금이 1월 20일에서 31일 동안 약 1.7조가 빠져나갔습니다. 만약에 이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기업들의 실적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기사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잠잠해지나 싶었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확진자를 늘려가면서 시장도 지금 고비를 맞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아시아 증시를 포함해서 글로벌 시장이 지금 영향권에 놓여 있는 상황이 있고요. 오늘 이제 또 중국 증시가 춘절 연휴를 끝내고 개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시아 증시는 이미 뭐 연휴 이후로 지금 먼저 개장이 되면서 적지 않은 타격을 받았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지금 아시아 금융시장은 어떤 영향을 받고 있나요, 소장님?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경제다. 단순 감염의 문제가 아니다. 그리고 경제는 또 심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적지 않은 타격이 또 입고 있고 예상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첫 번째 이유는 중국의 위상 자체가 글로벌 시장에서 달라졌다는 거예요. 2003년에 있었던 이 사스 때 이 글로벌에서 중국의 GDP 비중은 뭐 한 4%가 조금 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으로 볼 때는 지난해 기준으로 보더라도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중국 경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16.3%, 이보다 좀 더 커졌으리라고 또 추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무려 4배 가까이 커진 중국의 경제만큼이나 일단 중국 내수 시장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중국 경제가 흔들리게 되면 성장력이 약화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이 여타 다른 국가에 미치는 파장이 중국 내부로부터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런 만큼 이것이 이 주변 국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타격도 상당히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우려가 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금융시장입니다. 사스 때도 밀물처럼 또 썰물처럼 들어왔던 밀물처럼 들어왔던 자금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우리 정시에서 1.7조 정도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뿐만 아닙니다. 대만에서도 한 1조 2천억 원 가량 또 일본에서도 이 3조 원 넘게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이유가 일종의 공포심입니다. 주변 국가들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아시아 시장으로부터 철수하는 외국인 자금의 이탈 현상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들어오는 자금은 없는 거죠. 이 신흥국 주식펀드에도 지금 13주째 물론 지난해 10월부터 시작된 것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은 아니지만 그만큼 이 변동성에 이 약한 것이 또 신흥국 시장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계속해서 지금 유입되지 않고 있는 이런 자금 현상을 보더라도 상당히 적지 않은 타격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이후로 아시아 증시가 어떤 영향을 받게 됐는지 증시 등락률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난주죠. 중국 증시는 다행히 춘절 연휴로 인해서 휴장이었는데 개장을 하게 된 대만 증시, 홍콩 항생 증시 그리고 코스피 지수까지 일제히 이 1월 31일 기준으로 큰 낙폭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오늘 이제 또 중국 증시가 개장을 하는 만큼 대만이나 홍콩 그리고 일본과 국내 증시까지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이 4월까지 장기화될 경우에 이제 또 글로벌 금융시장이 어떤 타격을 받게 될지 어떤 전망들이 나오고 있나요? 4월, 5월까지 간다는 건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수밖에 없는데 두 가지 상황을 보면 일단 기간적으로 4, 5월까지 간다. 사실상 상반기 글로벌 경제에 심대한 타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항공, 관광, 유통, 각종 산업 제반 분야에 또 반도체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런 여타 이 피해를 생각해 보면 상반기 글로벌 경제에 심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아직까지는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지 않은데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내용상으로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면 이게 단순한 이 현상이 아니라 팬데믹, 대유행으로서의 전 세계의 이 경보 또 주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반기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코스피도 2000선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정도의 우리 경제의 타격도 심대한데 한편으로는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각국마다 지금 아폰에서도 나왔지만은 재정 확대를 통해서 이 경기가 뒷걸음치지 않도록 모두가 이제 나서고 있는 만큼 미국 포함해서 중국도 마찬가지겠죠. 당연히 또 우리 경제도 그럴 테니까 좀 빠른 시간 내에 회복도 가능하지 않겠냐. 좀 희망적인 전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또 어떤 타격을 주고 있는지에 대한 기사 저희가 두 번째로 만나봤고요. 다음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세 번째 기사입니다. 오늘자 매일경제신문 5면입니다. 네, 중국이 첫 사망자까지 한 달간 은폐했다라는 내용들이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상 최악으로 정말 글로벌 민폐를 끼치고 있는 중국인데요. 기사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이 사망자가 3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중국 당국의 안일한 대처와 은폐가 화를 키웠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온 세계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두려움에 떨고 있는 가운데 이 초기에 안일했었던 중국 정부의 대처가 그야말로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 일찌감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출현 가능성을 인지했었다라는 내용이 기사에 실려 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가요, 소장님? 사스 때와 다름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요. 중국 사회주의, 관료주의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17년 전에 사스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보면은 중국 최고 지도자가 이제 진두지에 나서야만 조금 이런 예방이 가능해지는 그런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지금도 뒤늦게야 중국 인민군 200만 명의 병력이 동원돼서 우한시에 예방 대책단으로 그렇게 들어간다는 또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한편으로는 강력한 언론 통제를 통해서 투명하게 이런 내용들이 공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이 중국 이 정부의 또 지도력에 또 훼손이 안 가도록 계속해서 언론 통제가 이루어졌다는 것도 축소, 은폐하려는 중국 관료주의 또 사회주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앞서 이창진 앵커가 이야기했는데 신종 코로나 이 조사 시급한 점을 계속 경고를 해왔거든요. 바로 발생 지역인 우한에 이 중국 과학원 산하 우한 바이러스 연구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난해 벌써 1월입니다. 1월에 이 박쥐를 섭식하는, 그러니까 생식하는 거죠. 또 먹는 이런 중국인들의 습관 자체가 이 새로운 바이러스가 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귀 기울이지를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 만큼 또 이 환자가 나타났을 때 최초로 이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냈던 의사를 포함해서 내용을 알고 있는 8명을 또 체포하는 전혀 우리가 일반적으로 질병 통제, 감염 예방과는 거리가 먼 행동을 중국 지도부가 또 이렇게 우한의 이 지도부가 취했다라고 하는 것. 17년 전 사스 때 언론을 통제했던 모습과 그대로 판박이처럼 닮아 있었습니다.
네, 이미 3월에 이제 경고하는 멘트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코로나 바이러스는 급속도로 확산이 됐습니다. 결국 중국의 안일한 대처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된 건가요? 네, 우한 서기죠. 이게 네. 이 중국의 경우에는 서기 또 우리가 이야기하는 민간이 아니라 당에서 파견돼서 사실상 우한시를 통제하고 지휘하고 감독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우한석인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 처음에 덮으려고만 급급했었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반성하는 그런 발언을 했는데 이미 때 늦은 거죠. 이미 이 300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급속도로 지금 확진자는 늘어나고 있고 그런 만큼 이 중국의 관료주의의 민낯을 고스란히 본인이 실토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실제로 이제 이 또 하나의 우리 오늘 매일경제신문에는 실려 있지 않은 내용이지만 미국에서는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통해서 중국 내에서의 새로운 바이러스,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또 RNA에서 나오는 대체적인 바이러스들은 세계적인 이 유행이 되는 그런 질병들은 계속 다른 국가에서도 연구를 해왔던 부분이거든요. 블루닷이라고 하는 이 빅데이터 분석 AI 시스템을 통해서 미국 질병통제관리센터에서도 중국 쪽에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조차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이제 뒤늦게야 중국 인민군 200만 명을 방역에 투입한다. 그런데 이 200만 명에 대한 감염 예방은 과연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많은 병력을 투입하면 투수록 이들이 결국 나중에 이 자신들의 원래 부대로 돌아가서 잠복기를 거쳐서 또 확진자가 되는 거 아니냐,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은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불안감이 사그러들지 않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된 기사 저희가 세 번째에도 만나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12면, 국제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대장정이 이제 본격화되는데요. 기사 제목부터 확인해 볼게요. 아이오와의 선택, 샌더스 돌풍이냐, 바이든 대세냐, 막판 혼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통해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네, 미국 차기 대통령 선거를 향한 9개월간의 대장정이 현지 시간 3일 아이오와주 코카스, 즉 이 당원 대회를 기점으로 본격적으로 막을 올리게 됩니다. 아이오와 코카스, 즉 당원 대회는 재선을 노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항마를 가릴 민주당의 첫 경선 무대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1일 열렸었던 샌더스 의원의 유세 현장 분위기는 좀 어땠나요, 소장님? 네, 그전에 그것부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미국 대선과 또 민주당 경선과 아이오와 코카스와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네. 상관이 있습니다. 네. 두 가지인데 하나는 미국도 지금 확진자가 있고 또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통제될지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쉽지 않거든요. 이런 유세장에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만큼 사람들이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걱정이 또 앞설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당장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것이 만약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되고 미국 내에서 확진자가 늘어난다면 유세장에 사람이 별로 안 모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네. 하나, 선거의 주요 이슈가요. 미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 경제가 주요 선거 이슈가 또 될 수밖에 없을 경우 이 경제와 관련된 공약을 또 선거 이슈를 주도해가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에 맞서서 민주당 후보들이 과연 무엇을 내놓을지 바로 이 부분도 또 상당히 중요해지는 대목인데 아이오와 코커스는 말 그대로 당원들입니다. 당원들이 투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코커스는 당원, 프라이머리는 일반 유권자를 포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원들이 어떻게 보느냐가 당내 경선에서는 매우 중요한 거죠. 자, 1대1 대결 구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바이든과 그리고 샌더스인데 이 대결 구도가 계속 이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전망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아이오와 코커스에 대해서는 뭐 여론조사상으로는 두 후보, 샌더스와 바이든 후보가 엎치락, 뒤치락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이 전체 투표에 차지하는 비중은 1%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왜 중요하냐? 역대 대통령 이 대선 후보가 최종적으로 된 사람들 중에서는 모두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1위를 했었어요. 상징적인 의미가 그렇습니다. 있네요. 그런 만큼 샌더스냐, 그다음에 아니면은 바이든이냐. 근데 샌더스의 경우에는 두 사람 모두 고령이긴 하지만 샌더스의 경우에 지나치게 사회주의적이지 않느냐 이런 또 관점이 하나 있고 바이든에 대해서는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무슨 스캔들? 우크라이나 스캔들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과연 여기서 이 부동층과 군소부의 지지층들이 내가 지지하는 후보는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나는 아직 표심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이들이 어디로 가느냐가 상당히 또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이오와주 이제 당원 대회에 대한 이제 상징적인 의미에 대해서 네.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뭐 샌더스냐 바이든이냐 이제 막판 혼전이 예상이 된다라고 기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이든 전 부통령 쪽에 이제 선거 분위기는 좀 어때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바이든 부통령 중에서는 아이오와 코카스에 일단 이 중요한 의미를 부여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아이오와 코카스에 대해서 미국 내의 전문가들, 네이트 실버, 상당히 여론 이 동향 분석에서 미국의 대가인데 아이오와 코카스는 샌더스가 조금 유리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지나친 의미 부여를 했다 질 경우에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아이오와 코카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있을 미국 대선의 동향을 보면은 이 두 후보가 초반에는 코커스 프라이머리 상당히 엎치락 뒤치락 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오와 코커스 그 다음에는 네바다로 옮기고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다음에 또 뉴햄프셔도 중요합니다. 요 네 군데에서 할 경우에는 거의 결과가 서로 엎치락 뒤치락 거의 대등하게 나올 것이다. 정말 중요한 건 언제인지 아십니까? 전체 이 당내 투표의 40%를 차지하는 슈퍼 하이어입니다. 3월 3일 날 결정이 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국 대선의 과정과 관련된 기사를 저희가 12면에서 짚어봤습니다. 이제 마지막 기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우한 폐렴, 즉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잡기 위해서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진단 키트를 또 내놓고 있습니다. 이달에 또 상용화가 예고가 되고 있는 진단 키트도 있는 것 같은데요. 기사 내용을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네, 국내 진단키트 전문 업체들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진단키트 개발에 지금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회사들을 중심으로 진단키트 상용화와 관련된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국내 기업들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현황은 어떤가요? 반가운 소식이죠. 네. 긴급할 때는 또 긴급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평상시와는 예외적인 그런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 또 신속한 대응에 질병관리본부가 좋은 사례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 진단키트입니다. 그러니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는지 안 됐는지, 물론 또 다른 감염에 대해서도 좀 변별할 수 있는 그런 진단키트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럴 때는 이런 뭐 과정, 임상 과정, 그다음에 허가 과정을 거치다 하세월이 걸립니다. 그런 만큼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아주 예외적으로 먼저 승인을 해주고 또 허가를 내주는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승인 허가 간소화 조치를 통해서 국내 업체들이 반가운 소식이죠. 키트 개발에 잇따라 성공하는 그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어떤 관련 기업들이 또 있는지도 궁금하고 민간 기업과 더불어 이제 공공기관들도 기기 개발에 좀 뛰어들고 있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렇죠. 민간이 또 이런 기술이 네. 축적돼 있었던 바이오 관련된 기업들, 또 의약 제품 관련된 기업들이죠. TCM 생명과학은 진단 키트 개발이 완료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2월 중에 긴급 사용 승인 이 평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인데 이 질병관리본부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식약청에서도 빠른 시간 내에 승인을 내주겠다는 입장이고 코젠 바이오텍의 경우에도 유전자 검사 시약 키트 개발이 완료가 됐죠. 특히 이제 이 신종 바이러스와 관련된 유행하고 있는 뭐 AIHB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RNA 우리 혈액 내에 RNA로부터의 그 모형을 가지고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진단 시트의 또 활용도가 상당히 높을 것으로 생각해도 외국에서도 이것을 자기들이 구매할 수 있냐 이런 타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네. 그 정도 우리 기술력이 높은 것이기 때문에 기술 평가 심사가 진행 중인 코젠 바이오텍을 비롯해서 당장에 좀 진단 키트가 공급이 되면 좋겠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공공에서도 관련 기기 개발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간에만 맡겨놓을 수는 없으니까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국화학연구원 산하 그 국가연구기관입니다. 여기에서 이 융합연구단에서 신종 코로나에 대해서 특이 유전자 검출이 가능한 분자 진단 기술, 또 바이러스 항원, 단백질 검출용 이 면역 진단 기술을 개발해서 지금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니까 빨리 좀 개발이 된다면은 우리가 지금은 잠복기를 거쳐서 또 그 이전에 꼭 병원을 가야만 우리가 확진이 되는지 또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이제는 이 진단 키트로 신속하게 가능하다면 국내뿐만 아니라 이 외국에도 우리의 탁월한 그런 기술력을 또 한번 선보이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민간뿐만 아니라 공공기관들까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기사 마지막으로 만나봤습니다. 매일경제 조간브리핑 오늘 여기까지고요. 오늘 이 시간에는 인사이트K의 배종찬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